자, 그 다음에 거기 승계 조항 있죠. 224페이지. 박스 밑에 승계 있나요? 아, 그 위에 기출문제 지문 있죠. 없어요, 거기는. 224페이지. 두 번째 기출지문 분석. 업무정지 처분은 몇 년이 경과한테 할 수 없다. 3년. 지문 잘 나오고요. 박스 밑에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 동그라미. 승계 조항의 표시는 2분의 1번 첫째 줄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했죠. 밑줄 다시 등록을 한 때 재등록 나오면 승계 조항이죠.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지위를 승계한다. 그죠? 식사하러 가지 않나? 하지 뭐. 2번 폐업 신고 전 위법행위 승계 그 말 나오면 폐업 신고 전에 위법행위 했죠? 누구한테 승계시키겠다고? 재등록한테 승계시켜서 처분하겠다 그 말이겠죠? 기업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처분 사유나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죠? 그러면 해당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재등록에게. 가번에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 폐업 신고하고 다시 등록할 때까지 중개업했어요. 그 기간 이름이 뭐예요?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 우리한테 물을 게 있는 거예요.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했다 주어지면 우리한테 물을 것이 뭐 할 수 없다. 땡땡. 1. 등록 취소할 수 없다. 2. 3년 초가 주어지면 뒤에 나올 질문이 두 개예요. 등록 취소할 수도 없고 당연히 업무정지도 못하니까 합쳐가지고 뭐 행정 처분할 수 없다. 폐업기간 3년 초과 이면 뒤에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행정 처분할 수 없다. 그 두 개 질문 예상하고 보시면 답을 보입니다. 작년 시험에 풀어보시면 폐업기간이 3년 6개월 초과 3년 6개월이다.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면 3년 초과죠. 뭐 할 수 없어요. 등록 취소도 할 수 없고 행정 처분할 수 없다. 행정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폐업기간이 13개월이다. 1년 초과죠. 뭐 할 수 없어요. 업무정지 할 수 없겠죠. 거기 밑에 나와봐. 폐업기간이 1년 초과이다. 땡땡 뭐 할 수 없다. 업무정지 할 수 없다. 미연의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하겠죠. 할 때 뭘 고려해서 빼주어라. 폐업 기간이 얼마인지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도 지문에 잘 나오고. 밑에 3번은 폐업 신고 전 행정처분 효과 승계다. 그 말은 폐업 신고 전에 처분 때린 것도 승계시키겠다. 그 말이죠. 밑에 폐업 신고 전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를 행한 밑줄 행정처분의 효과, 과로의 업무정지 처분한 효과, 과태료 처분한 효과는 언제부터? 처분 1 밑에 폐업일 X.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한다. 옆에 이제 4번 대표자에게 준용. 대표자 밑줄. 법인의 경우에는 누구한테만 승계시킨다고요? 기업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위 승계 규정에 관한 규정을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은 법인이었다면 재등록한 대표자에게만 승계가 되지 사원 임원 전원하면 안 돼요. 그거 유의하시고. 밑에 기출지문 분석 보니까 개시 의무 위반 사유. 개시하지 않으면 얼마요? 100만 원 이하죠. 폐업 신고 전에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 처분 때렸죠. 언제부터? 처분 1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 4번의 박스 밑에 행정처분한 다음에 사후조치가 등록증 반납 있죠. 등록 취소 처분 받았다. 취소 동그라미 며칠? 등 7반이죠. 등록증 반납이니까 어디 가서 반납? 등록관청에 반납. 미연의 법인 해산이면 청문하지 않죠. 반납은 누가?
둘째 줄 대표자 관할 대칠반이요. 대표자이었던 자 반납. 사망은 반납 규정이 있을 수가 없죠. 이번에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했거나 업무 정지 처분한 것은 다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그죠? 간판 철거는 뭐 받은 사람은 등록 취소받았기 때문에 가게 접어야죠. 며칠 지체 없이 간판 철거. 5번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재등록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1. 등록 취소받으면 몇 년간? 둘째 3년간 결격이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넘기시고. 뭐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기간 중에 결격이다. 배우셨죠? 밑에 하단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하고 뭐가 있는데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처분이 있는데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넷째 줄 자격 취소 처분과 자격 정지 처분은 오로지 자격증을 교부한 그게 답이죠. 사무소 소재자만 안 되고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 위반 사실 통보 있죠. 첫째 줄에 교부한 밑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사무소 밑줄 시도지사가 다르다 조건이 주어졌죠. 그러면 처분하는 사람하고 절차 이행을 나눠야 되죠. 처분은 누가 하는데? 교부한 사람이. 사무소에서는 뭐만 해요? 절차만 이행하겠죠. 다른 경우 둘째 줄에 사무소 소재지 밑줄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자격 정지 처분하는 게 아니죠. 처분에 필요한 뭐만? 절차 동그라미 사무소 소재지 밑줄 절차 연결하시고 절차만 이행한 후 누구한테 통보?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죠? 옆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등록관청 괄호 뒤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뭐 알게 된 것만?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며칠요? 지체 없이. 자격 취소 사유를 꼭 암기하시라고. 4월 중에 소속에 대해서 좀 심하다 싶어도 요 네 가지가 아니면 자격 취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는 매년 시험 나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 거기 부정한 방법 자격 취소 부정 동그라미 자격 취득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해야죠. 하는데 형벌은 없다고. 뒤에 형벌 X 형벌 조항은 없어. 앞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절대 등록 취소이고 3-3이 있었죠. 부정은 그만 형벌이 나머지는 형벌이 없어요. 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없다는 겁니다. 부정 자격은 형벌 없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거나까지 중개업을 하게 했다. 그게 뭐예요? 자격증 대여죠. 앞에는 뭐가 나오세요? 등록증 대여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것은 등록증 대여. 지금은 자격증 대여. 양도 대여는 절대 자격 취소 맞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듯이 자격정지 처분을 누가 받았어요? 소속이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이면 일을 하면 돼야 한대요. 자격정지 기간 중 다음에 두 개요. 중개업무를 해도 절대 자격 취소. 뒤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가게 들어가면 돼요.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보존이 됐다. 정지기간 중에 하면 절대 취소입니다. 네 번째 이 법 괄호 위반하여 징역형 괄호 선고 괄호 다른 법이 아니고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이죠. 그러면 이 법 밑에 탑법 X 변호사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 자격증 날라갑니까? 아니고 징역형 밑에 벌금형 X 벌금형 가지고는 자격 취소가 없고 선고유예는 선고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선고유예 X. 그래서 그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만 자격 취소이지 다른 법 위반하면 자격 취소가 없고 벌금형 가지고는 자격 취소가 없고 선고유예 가지고는 자격 취소. 그 네 가지 말고는 자격 취소가 없다는 거야. 나중에 뭐 정리할게. 지금 이중 소속이 나왔죠? 이중 소속을 소속 공인중개사가 단순하게 이중 소속한 것은 자격 취소입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되었다. 이건 자격 정지요. 자격 취소가 되려면 이미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이때는 자격 취소. 그냥 이중 소속은 뭐? 이렇게 비교하셔야 된다고. 네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돼. 부정, 양도, 징역, 정지 기간 중에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어요? 부정한 방법 자격 취소한 거, 양도 대여,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 정지 기간 중에 종결을 했네,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송은 요거 네 가지만 자격 취소. 부정, 양도, 징역, 정지 기간 중에 이렇게. 밑에 기출 질문 분수도 보세요.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 취소죠. 자격 취소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위에 보세요. 양가로서 한 번에 자격 취소 사유 있죠. 시도지사는 끝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위에 양가로서 한 번에. 절대 취소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고. 넘기시고. 자격 정지 사유는 나중에 하셔야 돼. 방금 전에 자격 취소 사유 네 가지 암기하시면 소속이 사고 치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자격 정지야. 그 나중에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는 나중에 구분하시고 박스 위에 동그라미 2번 있나요? 자격 정지 기준 있죠? 똑같이 자격 정지 기준은 예외로 어디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이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죠? 셋째 줄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자격 정지 기간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 박스에 몇 개월 기준이 있죠? 그 기준 기간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기도 하고 감경하는데 6개월 초과할 수 없고 밑에 박스 밑에 5번 행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후조치에서 보고 통보하지만 통지 그대로 통지를 고쳐보세요. 보고하고 통지한다. 누구는? 시도지사는 뭐 한 것만 자격 취소입니다. 누구에게 보고? 국장에게 보고하고 뒤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죠. 며칠? 5일 동그라미. 뭐 한 것만 보고하고 통지해요. 자격 취소한 것만요. 옆에 페이지 자격증 반납은 뭐 받은 것만? 자격 취소받은 것만. 자 7일반이니까 취소받은 날 7일. 자격증 반납은 어디 가서 해요? 교반 시도지사에게. 둘째 줄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에 대신하여 밑줄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서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가 뭐 100만 원 똑같아. 그래서 기출 지문처럼 자격 정지해놓고 반납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취소받은 것만 7일 반납. 6번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1. 자격 취소 처분 밑줄 받으면 3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3년간은 결격사유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죠. 자격 정지는 됐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구만이? 국장만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겠나요? 넘겨보세요.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지정 취소 사유 보시니까 국토부 장관은 그때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고쳐서 나오는 게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 취소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은 취소. 이걸 꼭 구분하시라고. 이거 틀리게 잘 나온다고요. 할 수 있다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한다면 안 되고 꼭 구분하시고. 밑에 5번 보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할 수 있죠. 지정 취소하죠. 청문회의 안 해요. 사망 해산이면 청문회의 안 해요. 5번 앞에 청문회에서 적으시면 되죠. 앞에서 강조해 드린 게 5가지 중에서 2번, 3번은 시험 나와요. 2번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 운영규정 위반 나오면 지정 취소할 수 있죠. 더하기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잘 나오고.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예요? 정보 공개니까 3번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 공개하면 위반이죠.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죠. 더하기 1-1요. 500과는 거기 운영 규정이 500과고 정보 공개는 1-1이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3번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행정형벌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3-3, 1-1이 저 넘겨보시고 3-3은 암기를 하시라고. 종류가 몇 개 안 되니까 거의 다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무등록 있죠. 등록하지 않고 중개환자 3-3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있죠. 부정은 형벌이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3이죠. 무등록, 부정등록 됐고 나머지 세 가지는 7금지 아니야. 7금지 중에서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수 있는 금지된 입주자 저축증서 있죠. 3-3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탈세 목적이 미등기 전매 중개 투기 주장 됐죠. 그거 5가지 암기하시면 1-1은 임의적 취소처럼 나중에 하셔야 돼. 알고 계시는 게 거의 답니다. 1-1도 한번 볼까요? 1-1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모 하겠다. 뭐 자격증 대여,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다 1-1 그죠? 이번에 아닌 자 무조건 1-1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소속, 이중소속 다 1-1 그죠? 6번도 아닌 자, 7번도 아닌 자 다 뭐예요? 1-1 8번에 양도 대여 1-1 9번에 방금 전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정보 공개하냐? 1-1 옆에 페이지 비밀 누설은 특이한 경기 있죠. 반의사불벌죄 들어보셨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피해자가 판사 앞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나의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고 의사표시했다면 판사는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딱 한 개밖에 없다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밑에 네 가지는 7금지 아니야. 11번부터 14번까지 7금지. 7금지는 네 가지는 1-1, 세 가지는 3-3 그렇게. 됐죠? 이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넘기시고 행정질서벌이 있나요? 행정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고 100만 원 이하 있죠? 500만 원 이하에서는 옆에 페이지 3번, 4번, 235페이지 동그라미 3번, 4번 오늘 배우신 것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연수교육 나오면 무조건 얼마? 500만 원. 4번 시험부터 나오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한 개.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원래는 업무정지였다가 얼마로 바뀌었다. 500만 원 이하 바뀌었고 소속이면 확인 설명 의무는 없지만 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 제시하지 않은 소속은 뭐 자격 정지. 비교 잘 시험 잘 나오고요. 100만 원 이하는 암기사항이 아니어야 됩니다. 계약 알선인 중개와 관계없는 것은 다 100만 원 이하입니다. 한 개만 보시면 저기 6번이죠. 6번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뭐 위에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은 500만 원 완성된 때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그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맨 밑에 4번 있죠. 과태료 부과징수 밑줄 하시고 넘겨보시면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에 대해서는 얼마?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에 대한 과태료 앞에 500만 원 이하 넣었을 것이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오로지 국토부 장관만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얼마요? 연수교육 밑에 500만 원 이하.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야죠. 반납하자는 자 얼마?
100만 원은 시도지사가. 중개 업무 관련해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100만 원 이하나 500만 원 이하나 누구 많이? 그렇게 정리 됐죠? 그 기출지문처럼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누가? 시도지사이지. 등록 간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죠? 넘겨보세요. 239페이지 문제 있죠?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인이란 소속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업무정지 사유하고 자격정지 공통사유를 골라봐라 그 말이죠. 1번 인장. 개업 공인사는 뭐? 업무정지. 소공은? 맞죠?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소공 자격정지. 뭐 거래계약서도 자격정지 맞죠? 네 번째 보세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조는 누구 의무요? 기업 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지. 소공은 있나요 없나요? 없다. 넘기시오. 3번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있죠? 옳은 것 보세요. 1번에 폐업기간이 13개월이다 이게 주어진다니까. 폐업기간이 13개월 넘으면 1년 초간에 뒤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고. 3번 보세요.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다. 3년 초간에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 아니요?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행정처분할 수 없다. 행정처분할 수 있다. 두 개 다 틀렸죠? 2번 4번은 똑같은 거예요. 2번 4번이. 폐업 신고 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240페이지요 지금. 행정 업무정지 처분 때렸죠?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틀렸고. 4번 과태료 부과 처분했거든. 처분 때렸죠?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몇 개월? 1년간. 다 틀렸다. 그죠?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 처분할 때는 폐업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 처분할 때는 폐업 사유, 폐업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4번. 아, 9개월이 된 때 1년간 승계가 되니까 9개월이 된 때 승계 받아야죠. 1년간 승계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4번 자격 취소 틀린 것. 자격 취소 처분은 누구만이? 교부한.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해야죠. 자격 취소 반납해야죠. 며칠? 7일. 처분권자가 자격 취소 처분했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일. 뭐 한 것만? 자격 취소한 것만.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가 다르면 교부한 시도지사는 뭐하고? 처분하고 사무소 소재지는 절차 이행.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절차 이행하면 안 돼요. 절차 이행은 누가 한다고요? 사무소 소재지. 5번에 보세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게 요즘 출제 경향입니다. 2번 보세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이거 전속 중개 계약하고 소공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작성 교부 보조는 누구 의무요? 소속하고 관계 없다는 겁니다. 앞에도 확인 설명서 교부는 누구 의무요? 개업공사만 업무정지 소공하고 관계 없다는 겁니다. (6번에) 1-1 해당하지 않는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1번에 아닌 자, 2번에 아닌 자, 3번에 아닌 자, 5번에 다른 사람의 상호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이게 뭐예요? 대연이익 얼마? 1-1. 4번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 입주자 저축 증서죠. 얼마? 3-3.
7번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기간 연결이 틀린 것. 공제사업은 누가 해요? 협회에 대해서 누구? 국장. 협회 누구? 2번도 누구? 국장. 연수교육 시도의사. 3번이 답이네. 됐죠? 여기까지가 기출문제 보시면 30개 나와요. 40개 중에서 30개 나와. 부동산 거래 신고법 다음 주 합시다. 오늘 배우신 게 뭐예요? 배운 게 없나 오늘? 오늘 교육하고 보상금, 수수료 납부, 그죠? 협회, 행정처분 많이 못했는데 출제는 교육 한 문제, 보상금 한 문제, 협회 한 문제, 한 9문제 배웠네요. 9문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교육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예방교육 있죠.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은 지가 알아서 바꿔야죠. 통지 기준이 없죠.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은 통제하죠.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제하고 예방교육은 2열 10일까지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대상자별 명칭을 잘 연결하셔야죠. 중기 보조원 대상인 교육은 직무교육하고 예방교육. 그러니까 보조원은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 관계없다는 겁니다. 실무교육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속이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받죠. 그러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권자이고? 시도지사만이지 국토부 장관이나 등록관청 들어가면 안 되죠. 등록 신청인 중에서 법인은 대표자 포함 제외 포함하여 전원이 실무교육이죠. 분사무소면 책임자만, 소속은 고용신고일 전 1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분사무소 책임자이면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은 법률 지칙이죠. 시간은 2830이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이거나 소속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이면 실무교육 면제죠.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사항이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누가? 시도지사입니다. 방금 등록관 청하면 안 되고. 직무교육은 지금 윤리 등을 내용을 하죠. 3시간에서 4시간이죠. 직무교육도 보조원이 직무교육 받고 중기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얼마 이내? 1년 이내이면 다 교육 면제예요. 예방을 위한 교육은 직무교육은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만이 아니고 등록관청도 들어갑니다. 예방을 위한 교육은 세 사람 모두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는 개업공인사 등이니까 현재 부동산에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 개업공인회사 소속 보조원, 사원이 모두에게 예방교육은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임의교육이죠.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면 예열 10일 중에 통제하죠. 그럼 강사도 구하고 강의실 구해야 되겠네.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교육만? 예방교육만. 과태료 처분은 어떤 교육만? 과태료 처분 연수교육만.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직무,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 안에는 강사 자격도 있다. 수강료가 포함된다. 그죠? 포상금은 누가 주고? 등록관청이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를 수사기관 등록관청에 신고 고발하면 건당 50만 원 주죠. 국고에서 50인 내에서 보조할 수 있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 들어가야죠. 검사가 공소 제기나 기소에 결정했다면 무죄 판결 받아도 주죠. 하지만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거나 불기소 처분은 포상금 지원하죠. 한 건에 대해서 공동 나오면 균등이죠. 다만 합의한 방법이 있으면 합의한 대로 두 건 접수되면 최초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얼마? 1월 이내 포상금 지급.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어디서 가는? 조례. 몇 가지 경우? 6가지. 자격 시험 응시, 등록 신청, 설치 신고를 냈다가 자격증, 등록증, 신고 필증 교부가 아니고 분실 훼손을 이뤄 재교부 신청할 때 내죠. 협회는 누가 만들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단체죠.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 협회는 법인임으로 설립 등기해야 한다. 정관 작성해야 한다. 창립총회 의결, 국장의 인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하면 성립하죠. 836창 120이다. 발기 몇 명? 300명. 6창 창립총회 몇 명? 600명. 서울에서 몇 명? 100명. 광역시 도별 20인. 20인. 창립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장이 보고, 다 국장인데 국장이 아닌 게 두 개 있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고, 시군구의 지휘를 둘 수 있고, 지부 설치 신고는 누구에게 하고?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에 신고할 뿐이지 국장하면 안 되죠. 다만 협회 주된 사무소 지부 지휘에 대한 감독은 다 누가 해요? 국장만이. 공제 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는 누가 해요? 금융 감독은 원장이. 국장하면 요 두 파트만 국장이 아니에요. 다 국장이에요. 공제 사업을 할 수 있고 하고자 한다면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여 국장 승인 받죠.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뭐에 얼마나 적립해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맞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국장의 승인을 받죠. 재무건전성 기준인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얼마? 3월 이내에 협회부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최근에 두 분 나왔던 게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이 불량하여 중개사고자 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권익을 할 우려가 있으면 개선 조치 명할 수 있죠. 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의 적립금 보유 손실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그죠?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둔 위원회가 뭐예요?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19명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이나 있었던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회 될 수 있다. 회의를 개의할 때는 제적 과반수 출석, 의결할 때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남은 기간. 그죠? 그 정도 합시다. 수고했습니다.